안녕하십니까. 몸이 먹고의 곽성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앞에 한번 소개해드린 이 국화차를 한잔 하면서 이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우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화도 자기 이제 아주 그 예쁜 모습을 드러내고 뭐 구기자, 맹문동 등도 이렇게 아주 잘 보이면서 색깔도 뚜렷하게 잘 보이면서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봄에 특히 뭐 이렇게 좀 피곤하신 분이라든지 눈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국화차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 국화차를 음용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론 기세는 조금 꺾였지만 아직도 그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집안에서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뭐 혹시 가까운데 어디 뭐 바닷가라든지 뭐 이런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면 답답하신 분들은 뭐 그런 장소는 뭐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뭐 잠깐이라도 가셔가지고 마음을 좀 가볍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그 생리통에 관한 내용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우리 그 음식 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찬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여성분들이 이 생리통을 그 호소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미국 쪽에 그 토크 쇼를 진행하는 그런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사회자가 그 생리통이 있으신 분 손을 이렇게 들어보라고 제시를 하니까 뭐 굉장히 뭐 거의 20, 3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거의 80%에 해당하는 여성분들이 자기가 생리통이 있다고 손을 들었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제 그런 그 서양 쪽에 계시는 분들은 뭐 찬 음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육식을 위주로 하는 이제 이런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생리통을 굉장히 많이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식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이제 그런 음식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런 이제 생리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그 고도의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간의 기능이 이제 원활한 기능이 이제 조금 저지가 됩니다. 원활한 기능이 저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간의 기능이 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혈이 뭉칩니다. 이 혈이 뭉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생리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생리통이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며칠 생리를 하고 나서 뭐 그냥 꼭 괜찮아지니까 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사실 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생리하기 며칠 전부터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정신적인 어떤 우울증까지 겹치게 되면서 전혀 뭐 사회생활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한번 꼭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생리통이
심해지면서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뭐 생리통 때문에 그 뭐 이렇게 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극히 희박하고 뭐 소염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모두 이제 이런 약물에 의존해서 이제 그 고비를 넘기고 하는 게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택하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아이를 이제 뭐 임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출산을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는 이 생리통을 극심하게 앓았던 분들이 이제 과다한 어떤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원인이 되어서 이게 불임이 된다는 겁니다. 불임.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이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리통에 대한 무분별한 약물 복용이 아마 불임의 거의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리통이 심해지게 되면 이것 또한 이제 우울증의 또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많고 뭐 우울증으로 인한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생리통이 의외로 우울증에 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어릴 때 생리를 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요런 시점에 생리통을 정확하게만 잡을 수 있다면 이런 많은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전통의학에서 전통의학적으로 이제 생리통을 한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물론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자궁의 어떤 모양의 기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난소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궁 내막증 뭐 이런 어떤 아주 심한 자궁 내막증이죠. 이런 원인, 그 다음에 자궁 근종. 뭐 자궁 근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제가 한번 다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아주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특별한 자궁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러한 증상이 나도 이러한 증상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전통의학에서 보는 생리통에 관해서 제가 이거는 지금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요 3가지 경우를 제가 정리를 해둔 겁니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여기 비위허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자어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장하고 위장이죠. 우리가 비위가 안 좋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비장하고 위장이 허해서 찬 경우입니다. 비장하고 이 위장 기능이 아주 약해서 이제 차가워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신장 기능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제가 이제 차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장과 비장이 약해서 찬 경우에는
옆에 있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생리의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혈액의 그 덩어리가 이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배하고 위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찬 경우가 많습니다. 손발이 찬 경우가. 여기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임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제 간 울결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렇게 간의 기능이 좀 위축이 됩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간 울결이라고 합니다. 간의 기능이 이렇게 위축이 되면 기가 정체가 됩니다. 기가 정체가 돼가지고 이제 기가 이렇게 뭉치게 되는 거죠.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어떤 간의 기능이 정체가 되면서 나타나는 생리통은 생리의 양이 많습니다. 생리의 양이 많고 날짜가 자꾸 당겨집니다. 날짜가 자꾸 당겨지고 이 혈의 덩어리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그 혈액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찬물이 자꾸 땡깁니다. 찬물이 땡기고 이제 통증이 굉장히 큽니다. 큰 통증이 있습니다. 큰 통증이. 지금 이제 설명한 경우가 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섭열이 자궁에 정체가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적어 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나쁜 습기가 뭐 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궁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정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습한 습기가 이제 어디에 정체가 되어 있으면 이건 나중에 전부 다 이게 고인물이 썩듯이 전부 다 이제 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증상을 보게 되면 이제 복통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도 이제 굉장히 아픕니다. 허리도 아프고, 이제 그 냉대화가 있어가지고 냉이 많습니다. 냉이 많고, 이 냉도 뭐 어떨 때는 색깔이 좀 노랬다가, 어떨 때는 색깔이 좀 묽었다가, 이제 하면서 굉장히 냉이 많은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볼 때 이제 약간 통증을 느낄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리혈의 이제 색깔이 굉장히 어둡고,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가 또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도 이제 굉장히 극렬한 이제 그런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보시는 요 그 세 가지 경우에 내가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그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에 대한 뭐 처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그 처방에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런 약재들이 그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약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생리통 이 부분은 아주 아쉽게도 뭐 생활 중에서 어떻게 좀 쉽게 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제 그 전문적인 그 한의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를 찾아가시고, 이런 뭐 그런 전문가들은 뭐 생리통에 대한 이런 아주 그 구체적인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이제 그 치료법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이제 그 진통제에 의존하지 말자는 거죠. 진통제. 그러니까 몸의 이 바란스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몸의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려서 실질적인 그 실질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자는데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그 원인, 증상,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진 어떤 처방들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